반갑습니다. 제20회 3년 뉴스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안은희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참년 뉴스가 2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참년 뉴스가 50회, 100회까지 쭉쭉 방송하기를 기원하면서 저 또한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7시에 다음 TV팟으로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참여TV를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20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강연과 현직 언론인 멘토링 취재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저널리즘 캠프가 열렸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과 부울경언론노조협의회에서 주최한 2016 청년 저널리즘 캠프가 9월 1일 2일 1박 2일 동안 해운대 하나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강연과 현직 언론인의 멘토링, 취재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제 강연으로는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며 MBC PD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기자, 신혜림 노컷뉴스 시리얼 PD, 정주식 직설 편집장의 특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년 저널리즘 캠프를 기획한 분과 참여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는 아니면 뉴미디어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도 강연 프로그램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강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친구들이 서로 좀 알면 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저희도 그냥 왔다가 가니까는 얼굴이랑 이름도 기억이 안 났는데 좀 더 친밀하게 한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결합도가 높은 1박 2일 캠프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기자활동에 관심 많아서 혼자서 기자단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자분들 실제 현재 기자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기자를 꿈꾸는 관심 많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점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코너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강연은 듣고만 그냥 수동적으로 하고 가는 건데, 기획안을 직접 짜보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직 언론인 분들하고 멘토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지 들으면서 서로 다듬어 갈 수 있어서 좀 더 결합도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갖춰야 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감 이런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조별 과제를 통해 같이 함께하는 과제를 통해서도 그런 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캠프가 열리면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은 지 31년이나 된 사직 야구장은 부산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낡은 시설로 지역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직 야구장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좋은 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8월 31일 롯데 자이언츠와 부산의 상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롯데 구단 사이에 사직 야구장 장기 임대 안건을 비롯해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부산시와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직구장 임대 계약에 앞서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부산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는 롯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시의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추후 새로운 야구장의 마스터 플랜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경기를 원활히 관람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이 잘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산시 역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월 31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와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시도만큼 부산시의 역할이 지금까지도 미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도 아파트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시민의 많은 주거 형태인 아파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잘 제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부산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가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자갈치 축제에 대해 중구청의 특별감사에도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부산 자갈치 축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사전 승인 없이 구비든 보조금 5천여만 원을 5개 시장에 교부해 다시 돌려받았다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갈치 축제에 대한 결산 보고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주의의 자정 요구에도 중구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을 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자갈축제 지방보조금 횡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네, 중구청과 자갈치 축제 관계자 고발이 부산의 다른 축제들까지 투명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적용이 됩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 이호철 변호사님과 함께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꿈슈가 진행하는 대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담의 진행을 맡은 꿈슈입니다. 여러분,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호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다율에서 근무하고 있고 참여연대에서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잘 들었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김영란법,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조금 쉽게 부산 시민들이 알아들 수, 이런 법이구나, 알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줄여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이전에 소위 말하는 스폰스 검사 그리고 벤츠 여검사 사건이 생기면서 결국 벤츠 여검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거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직무와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금품 수수, 뇌물 수수가 되면은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직무 관련이 있고 특히 대가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법관이셨던 김영남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제안을 해서 이제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법률안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됐던 게 2012년부터라고 들었는데, 이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난간이 부딪힌 이유가 있나요? 전에 김영란 전 위원장님이 처음에 제안한 건 2011년입니다.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권익위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 간에도 사실은 뭐 기관 상호 간에도 이해관계가 이렇게 이제 상충되는 게 많았고, 네. 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네. 또 범위도 처음에는 이제 공무원만 대상을 하다가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간이 네. 또 더 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적용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만 해당됐는데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예.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공무원, 특히 이제 판사, 검사, 이런 쪽이 대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제안에서 나오면서 공무원에는 사실은 뭐 국공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무원이죠. 네. 당연히 공무원이라서 포함되는데, 그럼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일반인들이 우리 촌지에 관련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선생님. 사립 그 네. 학교도 포함시키자는 이야기가 돼서 결국 그 모든 이제 교직원이 다 대상이 되게 됐고 이후에는 또 언론사까지 포함돼서 언론인까지 포함되면서 범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된 이유가 있나요? 공직자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관계의 이제 이해관계가 또 추가가 된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라서 포함되지만 또 사립학교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민들의 촌지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된 거고 언론인 부분도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결국 이제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다른 부분, 어떻게 보면 학교나 언론사 부분이 훨씬 더 많이 96.8%가 이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또 뭐 다른 얘기가 많겠어요. 우리까지 왜 포함시켰냐 이런 얘기가 예, 예.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시행령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대상 기간은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4만 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학교가 한 2만 개 정도 되고 그 언론사가 1만 개 좀, 15,000개 정도 됩니다. 많네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기관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계산해 보십시오. 네. 그 숫자가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언론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언론협회에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다. 이런 취지로 성명서도 많이 나왔었고, 네. 결국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까지 갔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7월 28일 날 합헌이라고 결정이 돼서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언론사까지 포함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통과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제 의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해충돌 방지 이 말 듣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직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공직자 등이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금전거래나 네. 부동산 거래 하는 것도 이해가 충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애를 학교에 넣게 부탁을 한다든지 어디 취직을 시켜주기 부탁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최근에 들어 있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하지 않더라도 네. 정당한 거래라도 정당한 취직 청탁이라도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게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의 취지는 좀 추상적이다. 막연하다.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부분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지게 됐습니다. 부분은 이제 빠지게 됐네요. 예, 예. 그렇군요. 그랬을 때 이제 시행이 앞두고 있는데 이 시행이 됐을 때 좋은 점과 좀 안 좋은 점 이런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선물이나 우리 접대에 관련된 이제 청탁 문화 이런 문화를 투명하게 한다는 데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특히 공무원과 관련해서 교직과 관련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투명해진다는 게 제일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선물 같으면은 뭐 농수산업계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시고 네. 접대 같으면은 뭐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기 위한 과정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직 시행도 안 된 거고 9월 28일 시행이 되는 거고 그 시행 과정을 보아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 등을 통해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여기 해당되진 않죠? 예, 변호사는 해당은 안 됩니다. 아, 사실은 네. 변호사가 해당될지도 논란이 있긴 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변호사가 이제 우리 이 당사자 이게 힘든 사건 이기게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니까 개인 기업이니까 사실은 네. 개인 기업이고 사실은 변호사는 업무 자체에 그 변호사나 관련 윤리 장전 이런 데 제약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은 상대방 당사자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참여TV 대담에 한번 나와봤는데 좀 예. 어떠셨나요? 좋습니다. 예, 우리 사회 보시는 분도 훌륭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9월 28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법 하나 만들어진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겠지만 이 법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한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정청탁 및 금품을 건네는 청탁이 사라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9월 상반기 부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민주공원 길라잡이 양성교육 수강생을 9일까지 모집합니다. 민주공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교육 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민주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6회 휴 메트로 시민문화예술 강좌 나도 배우다 수강생을 19일까지 모집합니다. 부산 시민과 부산 지역 문화예술인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교양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답들의 칸타빌레 3기 수강생을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노답들에게 노래의 재미를 알려주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비밀기지 페이스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녀상 메이커 시즌2를 24일까지 모집합니다.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소녀상도 세우고 역사도 바로 세우는 활동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 평합 나비 페이스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민제보 20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상, 재밌는 영상 등 보내시고 싶으신 영상을 아래 참tv1119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된 거잖아요. 부산시 올 거잖아. 저거 아니잖아. 혼자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이상하게 만지고 아니 우리 건데 우리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야. 왜?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지 말아요. 들어오지 말아요. 집에 가랍니다. 집에. 말이 안 되잖아요. 부산시 시청이 아저씨 거야? 뭐하는 이게? 아저씨 거 아니잖아요. 부산시 시민 거잖아. 왜 못 들어가게? 아저씨 차 타러 가야 돼. 아니 먼저 하게 되잖아. 먼저 하다니 해놓고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기상해수 담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과정을 저희 참여뉴스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느새 다음 주에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친척분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덕담도 하시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9월 22일입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